여러분, 저는 1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26살, 대학 중퇴의 새벽 편의점 알바생. 그런데 어느 날 밤, 영수증 뒷면에 끄적인 한 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오늘도 그냥 견뎠다. 그게 전부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작은 습관이 사람들을 끌어왔고, 그 사람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들으시다가 나도 오늘 한 줄 써볼까?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시고, 이런 진짜 변화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면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오늘 한 줄을 남겨주시면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새벽 편의점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는 새벽 2시부터 오전 8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한다. 대학을 그만둔 지 1년, 꿈이라고 했던 것들은 모두 월세와 생활비 앞에서 무너졌다. 26이라는 나이가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하거나 결혼 준비를 하는데 나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날도 평범한 새벽이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있으려니 답답했다. 문득 카운터 옆에 쌓인 영수증들이 눈에 들어왔다. 뒷면이 하얗게 비어있는 것들. 무심코 펜을 들고 하나에 끄적였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상했다. 글을 쓰자마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그 후로 나는 심심할 때마다 영수증 뒷면에 한두 줄씩 적기 시작했다. 별것 아닌 일상, 지나가는 생각들, 때로는 짜증이나 우울함까지. 한 달쯤 지났을까. 새벽 3시경 낯선 할머니가 들어오셨다. 우유 한 팩을 사시면서 말씀하셨다. 아가야, 혹시 종이 좀 있니? 급하게 메모할 게 있어서. 나는 영수증 한 장을 드렸다. 할머니는 뭔가를 적으시더니 그 종이를 내게 건네셨다. 이것도 같이 가져가렴. 도움이 될 거야. 할머니가 나가신 후 나는 그 종이를 펼쳤다. 할머니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손자야, 할머니는 오늘도 내가 건강하기를 빌었단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할머니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 가슴이 뭉클했다. 할머니는 내가 영수증에 뭔가를 적는 걸 보셨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영수증에 썼다.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글을 쓸 수 있을까? 그 후로 이상한 손님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새벽 4시에 택시기사 아저씨는 매번 커피를 사면서 영수증 뒷면에 뭔가를 적으셨다. 호기심에 물어보니 딸에게 보낼 편지라고 하셨다. 딸이 유학 가 있거든. 매일 문자 보내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이렇게 써두었다가 모아서 보내지. 새벽 5시에 간호사 누나는 힘든 하루를 보낸 후 항상 초콜릿을 사면서 영수증에 감사 인사를 적으셨다. 오늘 살린 환자분께 못다 한 말들이야. 직접 말하면 민망하잖아. 나는 점점 궁금해졌다. 왜 이 사람들은 모두 영수증에 글을 쓰는 걸까? 어느 날 용기 내어 택시기사 아저씨께 물어봤다. 아저씨, 왜 하필 영수증에 쓰세요? 아저씨는 빙긋 웃으며 대답하셨다. 영수증이라는 게 참 묘해. 뭔가를 주고받았다는 증거잖아. 내가 딸한테 사랑을 주고 딸이 내게 행복을 줬다는 증거 같아서.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렸다. 나도 누군가와 뭔가를 주고받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긴 글을 썼다. 나는 지금 새벽 편의점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있다. 할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그리움, 간호사의 따뜻함. 이 작은 종이들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편지가 되고 있다. 나도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로운 손님이 왔다. 내 또래로 보이는 청년이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계속 한숨을 쉬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힘든 일 있으세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나는 망설이다가 영수증 한 장에 뭔가를 적어서 건넸다. 이거 받아보세요. 청년이 펼쳐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새벽을 견디는 사람은 반드시 해를 봅니다. 당신도 분명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받았던 따뜻함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작은 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나는 매일 밤 영수증에 글을 썼다. 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공감을, 때로는 작은 희망을. 한 달 후 그 청년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환한 얼굴이었다. 새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때 받은 쪽지 지갑에 넣고 다녔거든요. 힘들 때마다 꺼내봤어요.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 글이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6개월이 지나자 편의점은 작은 기적의 공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영수증에 글을 쓰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았다. 나는 그 중심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점장님이 말씀하셨다. 민준아, 요즘 이 동네 사람들 표정이 많이 밝아졌더라. 내가 뭘 하고 있는 거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글을 쓰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그날 밤 나는 마지막 영수증에 썼다. 1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꿈도 미래도 희망도. 하지만 지금 나는 안다. 진짜 중요한 건 잃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었다는 걸. 매일 밤 작은 글 한 줄을 쓰면서 나는 조용히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의 나로도 충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달 나는 편의점을 그만두고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다. 면접에서 내가 모은 영수증 이야기들을 들려줬더니 면접관이 감동받아 바로 합격시켜 주었다. 지금도 나는 매일 글을 쓴다. 더 이상 영수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노트에. 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같다. 오늘 하루 내가 느낀 것, 만난 사람들, 주고받은 따뜻함들. 나는 이제 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매일의 작은 기록이 나를 다시 세워준다는 것을. 견디는 사람은 조용히 단단해지고 단단해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나는 펜을 든다. 누군가에게 전할 따뜻한 한 줄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새벽 편의점에서 영수증에 끄적이던 그 작은 시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거창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 여러분이 느낀 것 한 줄만 적어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이든 작은 종이든 상관없어요. 오늘은 이런 기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든 좋습니다. 저는 그 작은 습관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요. 댓글로는 여러분만의 작은 변화 이야기나 오늘부터 시작할 다짐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견디는 사람은 조용히 단단해지고 단단해진 사람은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펜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만의 따뜻한 한 줄을 위해서 말이에요.